제19화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매력적인 폭군과의 첫 만남과 신경전. 시애틀의 안개가 걷히고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쿠퍼티노의 어느 건물. 나는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내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과 농장의 주인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가라고 추앙했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그는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 갇힌 화려한 폭군에 불과했다. 빌, 조심해. 저 친구는 우리와는 결이 달라. 논리보다는 직관을, 효율보다는 아름다움을 믿는 광신도라고. 함께 비행기에 올랐던 폴 앨런이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말없이 안경을 치켜 올렸다. 강진역으로 살던 시절, 나는 그저 잡스의 신화에 열광하던 수많은 추종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빌 게이츠다. 나는 그와 대등하게, 아니 그 이상의 위치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자였다. 애플의 본사 회의실 문이 열리자 검은색 옷차림의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면도하지 않은 거친 턱선과 타오르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걷는 몸짓 하나하나에는 거부할 수 없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빌 게이츠, 드디어 왔군. 시애틀에서 숫자에 파묻혀 사는 친구라고 들었어. 잡스의 목소리는 낮고 자극적이었다. 그는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회의실을 휘저으며 나를 압박했다. 나는 그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반갑군, 스티브. 너는 기계를 예술품으로 착각하고 산다지. 하지만 세상은 아름다운 조각상보다는 제대로 돌아가는 도구를 원해. 첫 마디부터 불꽃이 튀었다. 잡스는 내 말에 코웃음을 치며 탁자 위에 기묘한 기계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투박한 컴퓨터와는 차원이 달랐다. 검은 화면 대신 밝은 화면이 있었고, 복잡한 명령어 대신 작은 그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우스라 불리는 작은 장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미래야, 빌. 네가 만든 그 칙칙한 검은 화면과 딱딱한 명령어들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갈 거야. 사람들은 이제 이 마법 같은 상자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그것은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환경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냉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강진혁의 기억 속에 있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었다. 잡스는 제록스라는 회사의 기술을 훔쳐와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창조해낸 것이었다. 스티브, 이건 대단하군. 하지만 이건 내 기계 안에서만 돌아가는 전용 프로그램일 뿐이야. 비싸고 폐쇄적이지. 나는 이 환경을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이식할 계획이야. 나의 말에 잡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너는 도둑질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군. 내가 만든 이 예술을 내 조잡한 방식으로 복제해서 시장을 망치겠다고. 도둑질이라니. 이건 진화야. 네가 제록스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듯 나도 이 흐름을 받아들여 표준을 만드는 것뿐이지. 스티브, 너는 한 점의 명화를 그리려 하지만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붓을 쥐어주려 해. 누가 이길 것 같아. 두 천재의 신경전은 회의실의 공기를 뜨겁게 달궜다. 잡스는 매력적인 폭언으로 나를 몰아붙였고, 나는 차가운 논리와 시장의 현실로 그를 응수했다. 그는 나를 숫자에 미친 장사꾼이라 격렬했고, 나는 그를 현실 감각 없는 몽상가라 비웃었다. 자서전에는 기술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그 현장은 서로의 숨통을 노리는 늑대들의 사투와 같았다. 나는 잡스의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약점을 포착했다. 그는 너무나 완벽주의자여서 대중성을 놓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들만 사랑했지만, 나는 통제권을 시장에 넘겨줌으로써 시장 자체를 장악하려 했다. 빌, 너는 절대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너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는 냄새가 나. 영혼이 없다고. 잡스의 독설에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영혼. 스티브, 영혼은 성당에서나 찾아.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건 점유율이야. 사람들이 내 프로그램을 쓰고 그게 표준이 되는 순간 영혼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나는 네가 만든 이 아름다운 창문을 전 세계 모든 집의 창틀에 끼워 넣을 거야. 그게 내 방식이지. 우리는 그날 협력이라는 이름의 휴전을 맺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새로운 기계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기로 한 것이다. 잡스는 우리가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하청업자가 되었다고 믿으며 위기양양하게 회의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그의 기계 안으로 들어가 그 핵심 기술과 철학을 낱낱이 파헤쳐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것으로 재창조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그의 사과 농장에 들어가 가장 좋은 씨앗을 훔쳐와 전 세계에 뿌릴 계획이었다. 빌, 저 친구 정말 대단해. 우리가 저런 감각을 이길 수 있을까? 회의실을 나오며 폴 앨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태양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감각은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시스템은 이길 수 있지. 잡스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지만 나는 세상 모든 나라가 쓰는 공용어를 만들 거야. 폴, 오늘 본 걸 잊지 마. 저 그래픽 환경이 바로 우리가 뺏어야 할 보물지도야. 강진역으로 살던 시절에 나는 잡스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해 고개를 숙였겠지만, 빌 게이츠인 지금의 나는 그의 오만함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다. 잡스는 나를 경계해야 마땅했지만, 그는 자신의 우월함에 취해 나라는 뱀을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들였다.
신경전은 끝났다. 이제는 침투할 시간이었다. 나는 시애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수천 줄의 코드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잡스가 보여준 그 화려한 그림들을 어떻게 하면 MS-DOS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얹을 수 있을지. 성공은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는 자의 것이 아니다. 그 꽃의 씨앗을 가져와 전 지구를 뒤덮는 정원사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다. 나는 오늘 잡스라는 거대한 나무의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맛보았고 이제 그 씨앗을 내 주머니 속에 챙겼다. 가자, 폴. 이제 사과 향기가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 시간이야. 나의 비정한 미소와 함께 두 천재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인류의 디지털 역사는 이제 이 두 남자의 자존심과 야망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며 격변할 준비를 마쳤다. 나는 빌 게이츠. 그리고 나는 오늘 사과 농장의 울타리를 넘기로 결심했다. 제국의 키를 돌린 공포 섞인 결단력 리오 팔기 전략으로 경쟁자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반독 정법의 칼날 앞에 성가장 똑똑하고 오만한 증인 포렐런이 떠나갈 때 느낀 사막 위의 고독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순간 마주한 시베리아의 공허함 자서전 마지막 페이지를 채운 승리자의 군애와 참회 황제의 왕관을 내려놓고 비로소 마주한 인간의 오직 한글로서 내려간 나의 야망 나의 전설 한자도 영문도 필요 없는 숫자의 지배자 얘는 죽음이고 잃은 생명이 이 가혹한 세계에서 나는 인류의 책상 위에 나의 창문을 달았어 노력은 재능을 도구로 쓸 뿐이라는 진리 하나로 시원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지 하지만 눈을 뜨니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마우스 대신 주사기를 든 노동의 평온한 미소부의 정점에서 찾아낸 진짜 유산은 나룬이었네 강진혁의 슬픈이 빌 게이츠의 불을 만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낸 생명의 꽃봉오리 오르돈 용마일의 사이를 지나여 오래 색투를 돋는다 내 식량 줄이 나야 돈에 살아가는데 진신이 찬나고 미친을 세례워 세례 아침 난 빌 게이츠 난 이 강진혁 저번에 산림 담긴 아이 주시는